이제 우리 유형자산 처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유형자산을 취득을 해서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하는데, 이 장부에 직접적으로 유형자산 금액을 줄이지 않고 간접법으로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그 개정 과목을 쓰면서 장부에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자산을 우리가 장부에서 지우려고 하면 취득원가를 지우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지워줘야지 우리 장부에서 이 유형자산의 흔적을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건물을 취득했다고 볼게요. 건물 1000만원짜리를 현금 주고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우린 차변에 건물 1000만원 대변에 현금으로 1000만원을 줬다, 이렇게 취득했을 때 써두고, 그리고 우리가 감가상각을 예를 들어서 5년간 청약법으로 잔존가액 없이 한다라고 하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200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의 짝지로 해서 200만원, 또 그 다음 연도에 또 감가상각을 한다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200만원, 그 다음 연도에도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거 20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유한 건물을 우리가 바로 처분을 한다라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 건물을 매각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장부에 지금 팔기 전에 이 건물의 장부 금액이 얼마가 되죠? 장부 금액, 그렇죠, 600만원이죠. 1000만원에 샀는데 200만원 닳고 200만원 달았으니까 600만원이죠. 그럼 얘를 매각을 한다는 건 돈 받고 팔았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700만원 받고 팔았다고 볼게요. 그럼 700만원 받고 팔았으면 우리는 100만원 이익이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장부에 기록을 할 때도 당연히 100만원 이익이다라고 나와야 돼요. 제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과가 그대로 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얘를 장부에 적어두는 걸, 얘 1000만원 적었는데 그 뒤로 손도 안 댔어요. 대변에 쓰거나 그런 것도 없죠. 그 다음부터는 이 차감 계정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매각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건물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건물 1000만원을 지워주고,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400만원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줘야지 이 건물의 흔적들이 반대쪽에 써서 완전히 제거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그럼 이렇게 먼저 제거를 한 후에 그 다음 우리가 돈을 받으면 돈 받았다라는 걸 쓰게 될 거예요. 700만원. 그럼 우리 차변 대변의 차이가 대변 쪽에 100만원이 나죠. 그럼 이 100만원을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라고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각이든 뭐든 이렇게 분괴 처분이든 어떻게든 얘를 지우게 되면 항상 순서를 우리는
첫 번째로 대변에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를 대변에 지워주고, 두 번째로 감가상각 누계의 금액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수령하는 금액 있죠. 돈을 받거나 돈 받았다라고 쓸 금액, 아니 받을 거다라고 쓴 금액, 그 금액을 쓰는 순서로 여러분들이 계속 분계를 하는 연습을 두세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하고 나면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우리가 또 부가가치세 얹은 금액으로 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쓰게 되면, 지금 제가 왜 이 순서를 지켜라고 하면서 연습하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그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가 좀 편해지면 본인이 원하는 순서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편해지면 본인이 더 원활하게 이 순서대로 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순서대로 일반 전피에서 분기할 때도 꼭 이 순서를 생각을 하시면서 꼭 취득원가 지우고 감가상각 누계액 쓰고 수령에 쓴 후에 이제 이익이다 손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차변에 돈이 모자라면 수익자리니 그 비용자리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 대변에 지금처럼 아래 분계처럼 돈이 차이가 대변이 모자라면 수익자리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분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유형자산을 팔았을 때는 우리가 장부 금액하고 매각했을 땐 결론적으로는 얘는 이 유형자산의 장부 가액과 처분 가액의 차액이 차이로 나오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엔 우리가 보유 중이던 이 건물을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한다고 볼게요. 이 건물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든 내장부에서 얘를 지워야 되니까 대변의 건물 1,000만 원을 지워주고 취득원가 지우고 대변에 지운 후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주고. 자, 그럼 그 다음은 우리가 생각할 게, 사용 중이던 건물을 제거를 했으면 장부 가액만큼 우리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600만 원짜리 건물을 없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600만 원만큼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라고 처리를 해줄 거예요. 자, 세 번째, 사용 중이던 건물 철거를 하는데 여기에 철거비가 100만 원이 더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어떻든 간에 철거를 하게 되면 우리 장부에 적혀 있던 이 유형자산의 흔적은 제거를 해주고, 자, 그럼 우리는 600만 원을 손해본 줄 알았는데 봤더니 이 유형자산 600만 원짜리를 없애면서 100만 원이라는 철거비가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700만 원을 손해보게 됐죠. 그러면 자, 얘는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 장부 가액 플러스 제거시 비용을 합친 만큼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장부 금액에다가 제거할 때에 들어간 비용들 있죠. 그것만큼 전부 다 합쳐져서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철거비 100만 원이 들어갔으면 우리는 차변에 700만 원만큼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 3번. 그럼 이걸 가지고 봤을 때 만약에 지금은 3-1번으로 생각할게요. 사용 중이던 건물 철거비만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철거비 이 100만 원 있죠? 100만 원 이것만 회계 처리를 하면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100만 원이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말 이해가시나요? 철거비만 회계 처리한다면 이 사용 중이던 건물 철거비만 처리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 토지 취득 시 우리 기존 건물을 즉시 철거하는 철거비가 들어가면 그럼 이때는 우리는 토지 취득할 때에 기존 건물이 있었는데 이걸 즉시 철거한다는 건 상황을 봤을 때 사용 중이던 건물을 없앤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은 땅을 쓸 수 있도록 하려고 쓰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토지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토지 취득 원가에. 그러면 이 100만 원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한 후에 차변에 토지라고 처리를 해줄 거예요. 지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가서 이번에는 방금 위에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었던 건물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대변에 건물 1000만 원을 제거하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에 건물의 짝지 400만 원을 지우고 그럼 우리는 지금 화재로 인해서 사라진 건물은 600만 원짜리 건물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 600만 원을 지우고 이번에 우리가 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때 쓰는 거는 재해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줄 거예요. 제 손실이라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자, 이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화재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보험에 미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제 손실이라는 이 계정 과목 하나밖에 없는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제 손실을 쓸 수가 있고, 또는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두 개의 계정 과목을 쓸 수 있는 거는 문제에서 어떤 계정 과목을 써라고 문제에서 꼭 알려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나 이런 계정 과목을 원하면 이 계정 과목 쓰라고 문제에 대놓고 적어둬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험 가입 유무하고 상관없이 그냥 일단 화재나 홍수나 이런 걸로 인해 발생했으면 제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 손실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에서 유형자산 손상차손 쓰래. 그러면 제 손실 자리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보험금 수령을 하게 되겠죠. 그럼 제가 얘는 4-1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건물 화재로 보험금 700만 원을 수령하다. 자, 그럼 자, 우리 이익인가요? 손해인가요? 예, 얼마짜리 건물이었죠? 600. 근데 700 받아요. 그럼 100만 원 이익 같은 느낌 들죠? 문제에서 무조건 보험금 받을 때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취득원가 얼마고 1000만 원이고 감가상각이 400된 건물이 화재가 났는데 오늘 그에 대한 보험금 700만 원 받는다고. 그럼 여러분은 절대 100만 원 이익이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건물이 없어진 날에는 없어진 회계 처리로 회계상 거래는 끝. 오늘은 그냥 보험금 700만 원 받는 오늘의 거래는 보험금 수익 보험금 수익 700만 원으로 끝인 거예요. 여기서 100만 원 이익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손익계산서에는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에서 100만 원 이익은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죠. 순액으로는. 그건 뭐 나중에 결론적인 이야기인 거고, 회계상 거래는 불타서 없어진 거는 없어진 날로 끝. 그리고 보험금 받는 날은 보험금 받는 날이 회계상의 거래인 거지, 옛날 거 끌고 와서 나 결론적으로 100만 원 이익 봤어 이런 거 회계 처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제 손실이라고 안 쓰고 아예 미결산이라고 적어뒀어요. 보험 가입돼 있으면 600만 원. 그랬다가 미결산을 보험금 받을 때 지우면서 100만 원 보험 차익으로 처리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회계 기준이 너 왜 그런 짓 하냐고 하지 말라고 2000년도 초반에는 그냥 뭐라고만 하다가 2011년도에 뭐라고만 하다가 15년도에 그렇게 하면 회계장부 인정 안 해주겠다 그랬어요. 미결산 못 쓰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각각의 회계상의 거래니까 보험금 받는 날은 보험금 받는 날 회계 처리만 해야 돼요. 지금 보험금 수령하는 거 보니까 내용이 짧죠.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한두 줄 더 써서 우리가 얼마에 취득했고 얼마에 감가상각됐다고 장부에 적혀 있었는지를 여러분한테 알려줄 거예요. 그건 여러분도 유도하려고 일부러 알려주는 거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건물 없어진 거는 없어진 날에 처리했겠구나.
회계상거래 썼겠구나. 당연히 없어진다 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보험금 받는 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구나. 오늘은 보험금 받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한 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이건 그냥 참고로 보시는 거예요. 자, 참고라고 한 건 대변에 건물, 자, 이 분계는 아예 안 필요하시면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냥 구용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떤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하냐면 건물 화재 발생하고 당일 보험금 수령한 경우에요. 정말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건물이 불타 없어진다 보험금 주는 그런 아름다운 보험회사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은 참고로만 생각하고 100만 원 이익이나 생각을 이런 경우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참고라고 썼냐면 세무일급에는 나와요. 나온 적이 있어요. 정말 그날에는 보험금 통지 받았다 해서 통지 받는 해서 미수금으로 바로 불탄 날에 그날에 얼마 보험금 됩니다라고 통지해 주는 것도 없죠. 근데 그게 문제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시킨 대로 해야지. 근데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이렇게 할 일 없으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요지는 따로따로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같이 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럼 100만 원 이익이다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회계상 거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재해손실은 유형자산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자 이건 참고지만 다른 곳에서 쓰는 거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고에 있던 제품 1000만 원이 홍수로 소실되었다. 홍수로 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장부에 있던 제품이 없어졌으니까 지우겠죠. 그러면 대변의 제품 얘 판 거 아니죠. 그러면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10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이때도 우리는 홍수 나간 것도 재해라고 하죠. 이때도 재해 손실이다 100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건 기출문제 나온 적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재로 했을 때도 재해 손실 쓰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재해로 우리 자산이 지금 없어진 것들은 다 재해 손실이라고 쓰는 거예요. 재해 손실을 어떨 때 쓰는 건지 느낌은 좀 있으시죠? 자, 이제 우리 70페이지로 갑시다. 재고 자산이 매출 원가 포함되지 말라고 할 때 쓰는 거고 건물은 재고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제 70페이지로 가셔서 이제 저번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미래 가시면 재 손실이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든 뭐 어떤 거든 간에 결국은 영업의 비용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윗상사가 아무 할 말이 없어질 거예요. 정부 이익은 똑같거든. 그죠? 결국은 다 영업의 비용인 건데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인지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린 테스트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실무에서 계정 과목 가지고 윗상사한테 물어보면 윗상사가 화를 내거나 다시 안 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 질문을 위에 분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분류 질문하는 거예요. 영업의 비용 처리할까요? 영업 비용 처리할까요? 이런 거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얘를 유형자산 처분 손실할까요? 유형자산 손상차손할까요? 재해 손실할까요? 그러면
아마 아주 안 좋은 소리 들을 거예요. 이런 거 있죠. 복리후생비 처리할까요? 세무관과 처리할까요? 이런 거 물어보면 뭐라 해요? 우리는 시험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나중에 정말 그러면 800번 내 마음대로 개정을 만들어 써도 돼요. 그래서 지금 얘가 어떤 분류인지도 같이 실무적으로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영업의 비용이네. 그럼 지금 우리가 쓰려고 사왔던 그 유형자산을 파는 건 팔아가지고 이익 보거나 손해 보는 거는 영업활동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다 영업외 수입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나은 것도 영업외 비용이겠죠. 그래서 분류는 다 같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영업외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재무제표에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저한테 가끔씩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영업 수익이 매출인데 영업외 수익이 너무 커서 걱정이라고. 영업외적으로 돈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재무제표 망가지거든. 손익계산서가 매출이 많아야 되지 영업외 수익이 많으면 이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로 잡냐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실제 거래처에서는 오는데 지금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업자 등록증에 영업외 수익으로 많이 치중된 걸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추가하면 돼요. 그 간단한 거를 그런 업종에서 영업외 수익 있는 걸 나의 매출, 나의 영업활동으로 바꿔버리면 될 거잖아요. 근데 안 될 때가 뭐냐면 법인 정관을 만들 때 그래서 많은 업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많이 만들어 두면 돼요. 근데 하나만 가지고 만들어 둔 회사가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관 보면 여러분들 회사가 도대체 뭘 하기 위해 만든 회사인지 알 수 없게 막 다양하게 적어 놓는 이유가 필요시에 사업자 등록증에 종목이나 업대 추가하려고 그런 거 만들어 두는 경우가 많아요. 자, 다음으로 세 거 이제 우리 유형자산 무상 취득 및 교환 적혀 있는데 지금 교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적혀 있는 것도 무상 취득이나 표현이 맞지 않는 표현인데 자, 이번에는 유형자산 교환을 보면 자, 유형자산 교환은 동종자산 교환과 이종자산 교환으로 둘로 분류가 나눠지게 되죠. 그럼 이 교환이라는 거는 얘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상대방에게 주니까 처분과 상대방 자산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니까 취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예요. 그럼 처분은 정해져 있죠. 내 장부에 적혀 있던 취득원가 지우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지우면 되니까 금액도 내 장부에 적혀 있던 거 지우는 거예요. 그런데 취득은 차변의 자산 계정 과목은 알겠는데 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쓸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동형자산 교환이냐 이종자산 교환이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동종자산 교환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을 하고 이종자산 교환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사용할 거예요. 자, 우리가 자산 두 개를 서로 교환을 한다라고 볼게요. 자, A 자산이 있고 B 자산이 있고 자, A 자산의 취득원가가 1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60만 원이고 공정가액이 50만 원.
B자산은 취득 원가가 120만 원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70만 원이고 지금 가정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 두 자산을 서로 교환을 한다라고 볼게요. 자, A 자산을 우리 당사 거, B 자산을 타사 거, 동사 거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동종자산 교환을 가지고 보면, 자, 둘 다 기계장치라고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 기계장치를 지워줘야 되겠죠. 자, 그럼 대변의 기계장치, 자, 우리 거는 100만 원에 사온 취득 원가에 지금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기계장치 거 60만 원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동종자산 교환이라서 기계장치를 받았어요. 그럼 이 기계장치의 취득 가격은 동종자산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라 그랬어요. 제공한 게 우리 거죠. 그럼 우리 거의 장부 금액은 40만 원이죠. 그러면 이 기계장치의 금액은 40만 원이다라고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동종자산 교환에서 쓰는 거고, 그럼 감가상각이 70만 원이었다면, 얘가 70만 원이었으면 장부 금액은 30만 원일 거고, 80만 원이었으면 20만 원이기 때문에 동종자산 교환은 얘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다라고 했죠. 이걸 우리는 동종자산 교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종자산 교환은, 자, 우리 거 기계장치를 주고 차량 운반구를 받는다고 볼게요. 그럼 일단 우리 거 기계장치 100만 원 취득 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 지우는 건 똑같은데, 우리가 받는 차량 운반구 이거의 가격을 뭘로 쓸 거냐, 그게 위에 적었던 이 글이에요. 지금 위에 지금 얘를 얼마로 쓸 거냐. 그럼 얘는 이번에도 제공한 자산 이야기니까 내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내 거에 공정가액을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50만 원이고, 그럼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0만 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 이종자산 교환 이 분계는 진짜 처분하고 처분 가액으로 자산 취득한 회계 처리를 한 번에 합친 거예요. 얘는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기계장치를 판다면 기계장치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 취득한 거 감가상각
누계액 207번 감가상각 누계액 있는데 지금 얘의 공정가치가 지금 우리 장부가격은 40만 원이지만 공정가치는 5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팔면 우리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란 이야기죠. 그럼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될 건데, 그럼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필요한 50만 원짜리 차를 받았다란 이야기예요. 이 50만 원을 주고 차량 운반구 50만 원짜리를 받았다는 걸로서 지금 이 50 차량 운반구로 썼어. 죄송해요. 예, 현금. 자, 이 현금 50만 원 주고 받았던 걸 주고 차를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거 팔아도 5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상대방이 돈으로 안 받고 우리 기계 장치로 받은 거예요. 지금 아래 분계가 지금 합쳐진 게 위에 분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정말 우리 거 팔고 취득한 거죠. 그죠? 지금 이 두 분계 같은 거란 거 알겠죠? 위에 있는 이 하나 분계하고 아래 있는 두 개 합친 거하고 같은 거죠. 이해가셨나요? 예. 그건 상대방 이야기고. 지금 내가 준 나는 지금 내 거 50만 원짜리 줬는데 준 거잖아. 상대방이 그럼 나한테 안 팔아야죠. 그럼 안 팔면 교환 안 일어난 거죠. 지금 줬잖아. 받았으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이 가치가 되니까. 그건 상대방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내 장부에는 나한테 일어난 일을 쓰는 거고 상대방이 안 팔면 회계상 거래는 발생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어요. 항상 우리 장부에서는 우리 거만. 자, 그럼 자,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 전에 했던 내용이죠. 자, 그럼 이 이종자산 교환 가지고 이제 플러스로 이종자산 교환은 자, 죄송해요. 먼저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은 일치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앞에 했던 감가상각 방법으로 추정법을 쓰기 때문에 실제 가치가 얼마 하락했는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이 틀리면 일치하지 않으면 손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엄청난 우연을 제외하고는. 그죠? 우리가 우연히 그냥 정의법이나 정의법 썼는데 실제 가치하고 맞아떨어진 하락하고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치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손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이 이종자산 교환 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종자산 교환인데 여기에 금전의 대가를 지급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볼게요. 자, 지금처럼 자, 이렇게 기계장치 주고 자동차를 받았는데 20만 원을 지금 더 준 거예요. 자, 봅시다. 대변에 기계장치 1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 맞죠? 60만 원. 자, 그리고 나는 지금 돈을 현금으로 20만 원을 더 줬어요. 차변에 차량 운반구라고 쓸 건데 자, 이종자산 교환이에요. 이 차량 운반구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이번에 다시 자, 우리 거 팔아요. 기계장치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그리고 우리 거 파니까 지금 50만 원 받을 수 있는 공정가치가 50만 원짜리인 우리 기계장치인 거예요. 자, 그래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0만 원 나오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현금 50만 원을 받았죠. 그러면 여기에 수령액 50만 원에 20만 원을 추가해서 지급을 해요. 대변에 현금으로 7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를 샀어요. 그럼 이 차량 운반구는 얼마짜리예요? 70만 원짜리죠. 이건 이해가시죠? 그럼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자, 위에 교환해서 자, 우리 50만 원짜리 기계장치 주면서 20만 원 더 얹어줬어요. 왜 얹어줬을까? 차량 운반구가 70만 원짜리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은 그 생각해야 돼요. 돈을 더 줬다는 건 내 기계보다 20만 원 더 비싼 거니까 더 준 거예요. 거꾸로 내 거 주면서 돈 받았다는 건 내 기계장치 공정가액보다 싸니까 받은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내가 돈 준 만큼 얘는 공정가치에다가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여기 그대로 과거 공정가액 쓴다고 50만 원 쓰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똑같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0만 원 나오는 건 똑같겠죠. 이 분계 두 개 합친 거잖아요. 우리 거 팔면 지금 얘는 그냥 팔고 취득인 거예요. 그럼 우리 거 없앴을 때는 공정가액만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팔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어떻게든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그냥 있을 때나. 그래서 얘 둘이는 얘는 정말 우리 거를 팔고 취득한 분계를 합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거 50만 원짜리는 맞아. 우리 기계가. 얘가 50만 원짜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 기계가 50만 원짜리라는 건 공정가액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얘 취득 원가는 이종자산 교환의 금전 대가가 있을 때에는 얘는 공정가액의 금전의 대가를 가감하죠. 그죠? 지금 이종자산 교환에 금전의 대가가 있는 경우는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공정가액의 금전의 대가를 가감해요. 근데 이 공정가액은 당연히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에 돈을 주면 공정가액에 준 만큼 더 할 거고 돈을 받았으면 공정가액에서 금액을 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번엔 또 이제 역으로 동종 자산 교환의 금전의 대가를 지급을 하는 거예요. 물이든 커피든 마실 때만 살이 걸리지. 자, 그럼 동종자산 교환에서 금전의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우리는 이 금전의 대가가 우리는 중요한 경우 유의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건데, 자, 중요한 경우하고 그리고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 유의적이지 않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금전의 대가가 중요한 경우에는 우리는 이종자산 교환으로 처리를 하고, 동종자산 교환이지만 이종자산 교환으로 처리하고,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종자산 교환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회계 기준서에 적혀 있는 표현인데, 금전의 대가가 유의적인 경우, 유의적이지 않는 경우라고 표현하면서, 유의적인 경우에는 이종자산으로 처리하며 유의적이지 않는 경우는 동종자산 교환으로 처리한대요. 자, 이종자산 교환으로 처리한다는 건 뭐냐면, 자, 먼저 중요한 경우를 가지고 보면, 자, 대변에 기계장치를 100만원짜리를 주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60만원을 하고, 자, 이번에 동종자산 교환이니까 기계장치를 취득을 하는데, 지금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중요하면 이종자산처럼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의 금전의 대가를 가감할 거예요. 그럼 이 공정가액이 50만원이었죠. 우리 거 제공한 게 50만원에 지금 여기에 내가 지급하는 현금 20만원까지 합쳐서 얘를 70만원이다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10만원을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라고 10만원을 처리할 거예요. 자, 얘는 지금 2분기하고 똑같죠? 위에 금전의 대가 있는 거하고 지금 분계 똑같죠? 이종자산 교환했을 때하고.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중요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 자, 이때 기계장치 이때는 중요하지 않는 경우는 동종자산 교환으로 처리한다는 것.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동종자산 교환은 어떤 금액을 썼죠? 그렇죠. 장부가액을 썼죠. 그래서 장부가액의 금전의 대가를 가감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장부가액이 40만원이었잖아. 40만원에 20만원 더하면 60만원이죠. 그죠? 그러면 손익 발생하나요? 손익이 발생할 수가 없죠. 돈 주면 준 만큼 장부금액에 더할 거고, 거꾸로 받았으면 받은 만큼 장부금액에서 뺄 거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국은 얘도 이거 따라가는 거죠. 이 표현을 이종자산 교환으로 처리한다, 동종자산 교환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미래 여러분들이 또 이제 더 많이 보시면 이 두 자산의 공정가치의 차이가 20% 이상 크게 벌어졌을 때나 우리 물건의 공정가치를 모를 때 이런 경우로 이제 계속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공부의 레벨을 높여가면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다음 거 합시다.